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인들의 말값과 몸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단골 외식집에서 점심 메뉴에 곁들여 사케를 먹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점심으로 외식에 외술 먹었다는 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반일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이 들끓고 있는 판에 당내에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진두지휘하던 대표로서는 세상에 알려지면 좋을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외식에 사케를 곁들인 것이 아니라 청주를 들었다고 둘러댔지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을 때에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였습니다. 조국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말하기를 전국의 일식집 업주와 종업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공세다.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조 씨는 전국의 일식집 업주와 종업원들만 생각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일제 때려부시기, 일본에 대한 적개심 조장, 그런데 휘발려서 갑자기 일자리와 직장을 잃고 사업을 망쳐버리게 된 수십만 명의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의 심각한 한일 갈등은 우리 경제를 뿌리채 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몰아닥칠 것이 뻔한데 왜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걱정은 않고 외식집과 거기 종업원들만 걱정하십니까? 대통령이나 집권당 대표처럼 당신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얽혀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까? 당신이 청와대에서 2년 3개월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준과 국정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이 430년 전 배 12척으로 외적을 물리쳤다는 이순신 장군 얘기를 꺼내자 죽창가를 들고 나와 동학난 때의 의병 정신을 요즘의 반일 운동에 투사시켜 일을 크게 만들려 할 때부터 뜬금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의 외식 얘기를 감싸며 전국 일식업주들과 종업원들까지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곡학아세의 천재성을 확인했습니다. 사람 됨됨이와 사람의 크기를 그때 알아봤습니다. 최근 서울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말라며 비난하자 교수로서 사회 참여를 했던 안가주망의 실천이었다며 맞서더군요. 철학과 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로울 대로 둘러대며 사는 이중 삼중 인격자, 시정잡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가주망이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자유와 진실을 억압하는 압제와 권력에 맞서는 것이지 권력을 배경으로 자기의 지식을 써먹으며 재미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곡학아세입니다. 대통령과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입니다. 얼굴 두껍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되면 다 내가 한 것이지만 잘못되면 다 남이 한 것이라고 덮어씌웁니다. 권력 주변이란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부터 그런 것이 눈에 너무 많이 띕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서
건의해서 잘못을 바로잡기 매우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확증 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탈원전 정책 같은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각계 대표라는 이름으로 비전문가들을 조사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앉혀놓고 의도대로 밀고 나간 결과 지금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간의 안보 국방 문제와 대일 경제 외교, 주요 국가 외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외교 참사니 국방 해체니 하고 아우성을 쳐도 장관들은 끄떡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우직하고 상대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강심장입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아베 등 세 나라 정상이 만났을 때 대놓고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사교적, 비외교적 무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외교 갈등에 직접 불을 질러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도의 한일협정과 2015년의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합의를 통해 그 한일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 정리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에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7개월 동안 정밀 조사 끝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반영됐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정부위원으로 서명 찬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간의 협정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던 날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대일 선전포고문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말값과 몸값을 깎아먹고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깊은 뜻이야 알 수 없지만 국가와 국민은 심각합니다. 불쌍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